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대체 무엇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고유한 존재로 만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핵심에 있는 슈퍼 유전자라고 불리는 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유전자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정말 딱 이 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위대한 발견의 여정은요, 서로 전혀 다른 세 곳에서 시작됐거든요. 세 명의 과학자가 각자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서로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말이죠. 네, 바로 그 목적지가 이 슈퍼 유전자였습니다. 이 유전자는 모든 척추동물에게 존재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 저랑 똑같은 면역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놀랍게도 세 명의 과학자는 각자 다른 연구를 하면서 이 거대한 유전자 복합체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주인공은 바로 생쥐를 연구하던 조지 스넬입니다. 스넬의 연구 시작은요, 사실 면역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암이 유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걸 알아보려고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은, 그러니까 복제인간 같은 생쥐들을 만들어서 실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암세포를 한 생쥐에서 다른 생쥐로 옮겨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걸 발견합니다. 보세요. 유전자가 똑같은 쥐한테 종양을 옮기니까 그냥 쑥쑥 자라요. 그런데 유전자가 다른 쥐한테 옮기니까 몸이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면서 딱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식 거부 반응이 예측 가능하고 어떤 특정 유전자에 의해 조절되는 현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스넬은 이게 단순히 암세포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피부든 장기든 남의 조직을 이식하면 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조절하는 유전자에 조직적 합성 유전자, 줄여서 HRA 유전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로운 과학 분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스넬이 계속 연구해보니까 이런 H 유전자가 생쥐 몸에 한 80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놈, 바로 H2라고 이름 붙인 이 유전자 그룹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거의 보스급 역할을 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얘가 다르면 아무리 지독한 암세포라도 그냥 거부 반응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생쥐 실험실에서 병원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두 번째 길을 걷고 있던 장도세의 이야기입니다. 도세는 당시 의사들이 골머리를 앓던 한 가지 미스터리를 풀고 있었어요. 수혈을 자꾸 받다 보면 어떤 환자들 몸에서 새로 들어온 피에 있는 백혈구를 막 공격하는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몸을 공격하나? 하는 자가면역 질환인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기 백혈구는 또 멀쩡해요. 귀신같이 남의 것만 딱 골라서 공격하는 거죠. 도세는 이걸 보고 탁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건 우리가 몰랐던 사람 간의 유전적 차이가 있다는 뜻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가족들 혈액을 분석해서 이 모든 현상이 딱 하나의 유전 시스템 때문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여기에 사람 백혈구 항원, 즉 HLA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던 스넬과 도세의 연구가 운명처럼 딱 만납니다. 알고 보니까 생쥐의 조직 거부를 일으키던 그 H2 시스템이랑 인간의 수혈 반응을 일으키던 HLA 시스템이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종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유전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과학계에서는 이걸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줄여서 MHC라고 통일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퍼즐 조각이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이 MHC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면역 반응 전체를 조율하는 걸까요? 그 마지막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길을 걷던 바루흐 베나세라프입니다. 베나세라프는 면역 반응의 세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똑같은 물질을 주입해도 어떤 기니피그는 면역 반응이 엄청 강하게 일어나는데 어떤 애는 그냥 멀뚱멀뚱 반응이 거의 없는 거예요.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유전자가 그냥 반응해 마라,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세게 반응해까지 결정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했죠. 그리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MHC 유전자 덩어리 안에서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는 새로운 유전자 그룹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면역 반응 유전자, IR 유전자라고 불렀죠.
이 녀석들이 하는 일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수많은 면역세포들을 지휘해서 자, 지금은 강하게 공격해. 아니야, 지금은 좀 진정해. 하면서 전체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각자 다른 길을 걷던 세 개의 연구가 드디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MHC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940년대 스넬이 생쥐에서 조직거부의 비밀을 풀었고 50년대 도세가 인간에게도 똑같은 인식표가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60년대 베나세라프가 그 시스템이 면역 반응의 지휘자 역할까지 한다는 걸 밝혀내면서 드디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조직거부, 세포인식, 면역 조절, 이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전부 이 슈퍼 유전자, MHC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초과학의 발견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당장 장기 이식 수술 성공률이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구한테 이식받아야 안전할지 미리 알 수 있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특정 HLA 타입을 가진 사람이 소아 당뇨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병에 더 잘 걸린다는 사실까지 밝혀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이토록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설마 수백 년 뒤에 인간이 할 장기 이식을 거부하려고 미리 진화했을 리는 없잖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억 년이라는 긴 진화의 시간 동안 왜 모든 척추동물은 이 복잡한 MHC 시스템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왔을까요? 그 진짜 목적이 대체 뭐였을까요? MHC의 진짜 임무는요, 밖에서 들어온 남의 살을 거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냥 부작용 같은 거고요. 진짜 임무는 우리 몸 안에서 샅샅이 감시하는 내부 감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건강한 뇌 세포랑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암세포로 변질된 이상한 뇌 세포를 구별해내는 거죠. 그럼 이 몸속의 파수꾼이 찾아내는 이상한 뇌 세포가 뭘까요?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 암세포로 변하고 있는 세포들, 또는 너무 늙고 병들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세포들이에요. MHC가 이런 세포 표면의 미세한 변화를 딱 감지해서 면역 시스템에 저기 저놈 좀 처리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이식할 때 겪는 그 골치 아픈 거부 반응은 사실 이 위대하고 필수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에 불과하다는 거죠. MHC는 남을 밀어내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려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 있는 단 하나뿐인 그 파수꾼, 여러분만의 MHC 시스템은 쉬지 않고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위협을 찾아내며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